5장의 그 챕터 제목이 뭐였죠? 5장의 제목이 그 캐리어 트랜스포트 그 메커니즘에 대한 거였죠. 그래서 5.1절에서는 그 드리프트 커런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2절에서는 컨덕티버티를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드리프트 커런트 덴서티는 특히 이제 반도체의 경우 홀과 일렉트론을 모두 고려해야 될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일렉트릭 필드 요 앞에 있는 요 텀을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그 컨덕턴스 시그마로 표시를 그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이때 사용한 그 커런트 덴서티는 커런트를 면적, 지금 요거 그림을 보시면 돼요. 5번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 이게 반도체 그 소자가 있는 거고, 여기다 플러스 전압을 인갈할 때 커런트가 이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는 거고요. 이때 이 소자의 커런트가 흐르는 단면적은 A가 되는 거고, 길이는 랭스 L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커런트를 단면적 A로 나눠준 게 바로 커런트 덴서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위에 요 식에서 일렉트릭 필드는 그 전극, 그 양단에 걸린 전압을 전극 간의 길이 L로 나눠준 거랑 같죠. 그래서 이 위에서 시그마 곱하기 일렉트릭 필드인 거니까 시그마 곱하기 L분의 V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식을 갖고 정리를 한 것이, 해보는 것이 그 다음 줄 식이 됩니다. 이 V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V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시그마로 양변을 나눠주고 L을 곱해주고 하면 이 식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커런트 그 I를 제외한 텀만을 살펴보면 V 이꼴 블라블라 곱하기 I가 되는 거니까, 이제 옴의 법칙 잘 알고 있죠. 옴의 법칙에 의하면은 요 네모친 게 바로 뭐가 되는 거다? R이 되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R은 뭐가 되는 거예요? 로 곱하기 A분의 L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때 이 로는 우리가 그 뭐라고 가정했냐면, 지금 요 식에서 시그마 분의 1을 지금 로로 놓은 거죠. 그쵸? 근데 이제 시그마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모빌리티랑 그 캐리어 덴서티에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로는 이거의 역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지금 이제 요식은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P가 M보다 현저하게 클 때 이게 이제 P타입 반도체가 될 거고, 이럴 경우에는 그냥 그 컨덕턴스는 홀만 고려해도 되겠죠. 두 개 더해봤자 이게 현저하게 크게 되면 어, 어, Q 곱하기 뭐 E 곱하기 홀의 모빌리티에다가 그 홀의 모빌리티에다 홀의 농도, 이제 이렇게만 근사를 해도 이제 될 거고, 만약에 N 농도가 P 농도보다 훨씬 높을 경우는 이때는 E 곱하기 일렉트론의 모빌리티에다가 일렉트론의 그 컨센트레이션, 이렇게만 근사를 해도 거의 이제 오차가 적을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 온도 의존성, 컨덕티버티의 그 온도 의존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미 여기 나와 있는 식은 앞에서 나온 걸 다시 한번 복습을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 보시고요. 자, 요거는 이제 온도가 쭉 지금 요 X축을 주의를 하셔요. T가 아니라 T분의 1000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0점 근처로 갈수록 온도가 증가하는 거죠. 온도가 증가할 때 지금 그 일렉트론의 콘센트레이션을 보고 있어요. 일렉트론의 콘센트레이션을 보고 있는데, 요 너무 온도가 낮으면 프리즈 아웃 현상 때문에 그 이오니제이션이 100% 되지를 않아서 그 도핑 농도가 도핑 농도가 예를 들어서 10에 17승으로 우리가 그 도핑을 했다 손 치더라도 실제 그 액티베이션 된 전자의 수는 적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영역은, 온도가 낮은 영역은 이제 그 영역을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냥 뭐 다소 올라가는 현상이 보이기는 하지만 그 대체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일렉트론 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홀의 수는 어떻죠?
같이 많아지겠죠. 왜 이런 거죠? 이게 Ni가 되는 거고, 이때는 일렉트론 온도가 올라가면서 일렉트론 홀 페어가 제너레이션 돼서 이렇게 농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구간을 지금 그 고온 구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 여기는 프리즈 아웃 현상이 나타나는 구간이 되는 거죠. 자, 이때 이 그림은 이제 컨덕티버티까지 같이 그 표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그 캐리어의 개수가 커지면서 컨덕티버티가 같이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는데, 그렇죠? 이 N 농도가 일정한 부분에서는 오히려 컨덕티버티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를 설명하시오 하면 뭐라고 해야겠어요? 이 영역은 지금 온도가 어떻게 되는 영역이다? T가 증가하는 영역인 거죠. 거기서 캐리어의 개수는 동일한데 컨덕티버티가 감소한다라는 건, 이거는 무슨 스캐터링이 도미넌트하게 일어나는 상황인 거다. 그렇죠? 예, 레티스 스캐터링이 도미넌트하게 일어나는 거다. 혹은 이제 포논 스캐터링이 도미넌트하게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이 영역도 마찬가지로 이제 고온인 거니까 더 많은 포논 스캐터링이 발생해서 모빌리티가 더 안 좋아질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포논 스캐터링에 의한 모빌리티 감소분보다, 그쵸? 일렉트론 홀페어 제너레이션에 의한 캐리어 증가분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아시겠죠? 예. 뭐 이런 시그마가 온도에 대해서 이런 경향하고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어떤 자연 현상이 관측이 될 때 왜 그런지를 논리적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시그마가 나타날 때는, 컨덕티버티가 이런 식으로 나타날 때는 우리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바와 같이 그 설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컨덕티버티가 다른 식으로 나온다면 여러분이 그 물리전자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잘 생각을 하면서 그 현상을 설명할 수 있어야겠죠. 자, 다음은 이제 벨로시티 세츄레이션 현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온 개념입니다. 자, 드리프트 벨로시티와 일렉트릭 필드는 이런 관계를 갖고 있다. 이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도체 내에서 드리프트 벨로시티를 측정을 해내면 일렉트릭 필드가 증가하면서 드리프트 벨로시티는 어때야 된다? 같아져야 된다. 그래서 증가해야 된다. 그래서 X축을 일렉트릭 필드, 그러니까 이제 전압을 쭉 증가를 하면서, 가해주는 전압을 쭉 증가를 하면서 그 드리프트 벨로시티를 구하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리니어하게 증가해야 되는 거고, 이거의 기울기가 뭐가 돼야 된다? 모빌리티가 돼야 된다. 그렇죠? 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실제 측정을 해보면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빌리티가 더 이상 증가를 하지 않고 얘가 이제 벨로시티가 일정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렇죠? 예.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런 현상에 대한 이름이 바로 벨로시티가 세츄레이션 된다. 입니다. 벨로시티가 세츄레이션이 된다. 자, 이 현상이 지금 보면 한번 대략 계산을 해보면요. 일렉트릭 필드가 10의 5승 볼트 퍼 센티미터 이 영역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cm당 10의 5승 볼트가 걸렸을 때 일어나는 거니까, 언뜻 생각하면 뭐 그런 현상은 일어나는데 실제 우리가 인터그레이티드 서큐트를 만들었을 때 이건 굳이 고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까요? 너무 커 보이니까 센티미터로 환산을 했을 때는. 자, 그러면 이거를 마이크로미터로 바꿔볼게요. 반도체 소자의 길이가 마이크로미터로 줄어들었을 경우, 그러니까 이게 이제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되는 거니까 몇 볼트가 되는 거죠? 예, 10볼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채널 랭스가 그러니까 반도체 소자의 크기가 서브 그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채널 랭스가 0.1 반도체의 길이가 0.1 마이크로미터라고 했을 때는 양단에 1볼트만 걸어줘도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 거다? 벨로시티 세츄레이션 현상이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이 현상은 흔히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일어나는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엔지니어가 야 나는 반도체 소자를 만들고 나는 얘를 도핑도 하고 뭐 또 열심히 해서 컨덕티버티를 개선을 시키겠다. 금속 수준으로 내가 개선을 시키겠다. 이렇게 그, 하려고 이제 도핑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렉트론 곱하기 N 곱하기 모빌리티 이제 이렇게 구해서 컨덕티버티를 계산을 해내서 그래서 내가 양단에다가 전압을 이렇게 인가를 해주게 되면 얘가 모빌리티가 얼마인 거니까 어느 정도 큰 내가 커런트를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를 할 텐데 사실은 뭐 때문에 벨로시티 세츄레이션 되는 현상 때문에 외부에서 가해주는 전압을 키운다고 무턱대고 커런트가 커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엔지니어링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 다시요. 반도체 양단에 걸린 전압을 키운다고 해서 무턱대고 그, 그 커런트가 커지질 않습니다. 커런트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드리프트 벨로시티를 곱하여주면 되는 건데 일렉트릭 필드를 키우면 이 드리프트 벨로시티가 커질 거를 기대하고 커런트가 커질 거라고 기대를 하게 되는데 그 기대가 충족이 안 된다라는 거죠. 무슨 현상 때문에? 벨로시티 세츄레이션 현상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벨로시티 세츄레이션 현상은 왜 일어나느냐? 자, 이거는 이 속도가 빨라졌을 경우에 그, 캐리어들의 속도가 빨라졌을 경우에 통상 더 빨리, 더 자주 부딪히게 돼서 더 이상 그 속도가 커지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설명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실험식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실험식을 살펴보면 일렉트릭 필드가 커질 때 이제 1보다 훨씬 크니까 얘만 살아남을 거고 얘가 없어질 거고 그러면 V셋은 위로 갈 거고 얘네들은 없어질 거고 그래서 속도는 어떻게 되겠다? 일렉트릭 필드가 커졌을 때 세츄레이션 벨로시티 이 값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갈륨 아사나이드의 경우에는 실리콘과는 다른 양상의 벨로시티 세츄레이션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실리콘 같은 경우는 일렉트릭 필드가 커졌을 때 초기에는 드리프트 벨로시티가 같이 증가를 하다가 드리프트 세츄레이션 값으로 VD 셋 값으로 이렇게 세츄레이션이 되죠. 이게 이제 실리콘의 경우인데 갈륨 아사나이드는요. 갈륨 아세나이드는 얘가 이렇게 커지다가 맥시멈 값에 도달했다 오히려 감소하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벨로시티가 오버슈팅이 됐다. 그래서 벨로시티 오버슛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나타난다고요? 벨로시티 오버슛이 갈륨 아사나이드에서 나타난다. 그렇죠? 예.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자,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X축을 K, Y축을 E. 그래서 EK 다이어그램이죠. 갈륨 아사나이드의 EK 다이어그램인데 우리가 이 그림을 어디서 봤죠? 컨덕션 밴드의 미니멈과 밸런스 밴드의 맥시멈이 동일 K 값상에서 나타난다. 이걸 이제 다이렉트 밴드 갭이라고 앞에서 살펴봤었죠. 그렇죠? 예. 자, 이런 밴드 구조를 가질 때는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보면 어, 원래는 이제 전자들이 여기에 있는 거죠. 전자들이 여기에 있었는데 얘네들이 일렉트릭 필드가 외부에서 가해주는 힘이 커지면서 이제 속도가 이제 증가를 하는 거예요. 이동 속도가 증가하면 얘네들의 토탈 에너지 값은 어떻게 될 거다? 속도가 증가하면 운동 에너지가 커질 거니까 각
각 그 전자들이 갖고 있는 토탈 에너지가 증가를 하게 될 거고, 그 증가분이 0.31 보다 이제 훨씬 큰 값으로 증가를 할 경우, 얘네들이 에너지가 이제 그 충분히 어디에 들어갈 만큼 충분히 커진다. 요 부분에 그 어퍼 밸리라고 표현을 했는데, 두 번째로 나타나는 요 미니멈 요 부분에 일렉트론들이 이제 그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일렉트릭 필드가 커져서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커지게 되면 일부 전자들이 어떤 에너지 스테이트로 가게 된다? 어퍼밸리 상태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퍼밸리 상태로 가게 되면 지금 그 요거를 그 미분을 한 것이 뭐가 되는 거죠? 미분한 것이 속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지금 이 미분값이 훨씬 더 작아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그 어퍼밸리로 그 전자들이 이동하게 되면 요 밴드의 특성상 그 일렉트론들의 그 벨로시티가 이제 현저하게 그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벨로시티가 작아지게 되는 거니까 이제 요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다음은 그 커런트 두 번째 메커니즘인 디퓨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왼쪽이 그 캐리어 그 농도가 높은 상태인 거고, 오른쪽은 캐리어가 하나도 없죠. 그러면 여기 이제 칸막이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얘를 이제 칸막이를 제거한다라고 하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입자들의 플럭스, 흐름이 발생을 하게 되죠. 언제까지? 모든 위치에서 동일해질 때까지 계속 이렇게 이동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 파란색 방향으로, 화살표 방향으로 입자들의 플로우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X 위치별로 이제 농도를 쭉 표시를 한 거죠. 이게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가정하면, 어제도 이랬고 오늘도 이랬고, 그죠? 이렇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그죠? 이 방향으로 그 캐리어 플로우가 어제도 일어날 거고 오늘도 일어날 거고 내일도 일어날 거고,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렇죠? 이렇게 농도 차이에 의해서 발생된 그 플럭스를 디퓨전 플럭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플럭스에 차지가 있을 때는 커런트 덴서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맨 위에 나와 있는 그림이 지금 홀농도가 그 오른쪽에서 가장 높으니까 그 왼쪽 방향으로 디퓨전에 갈 거고, 그 홀이 왼쪽 방향으로 디퓨전에 가니까 홀 커런트가 이 방향으로 그 생성이 되겠죠. 디퓨전 커런트가. 이번에는 이제 전자가 이번에도 오른쪽이 높으네요. 그러면 왼쪽으로 디퓨전에 갈 거고, 커런트의 경우는 요 그 캐리어의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향하는 드리프트 커런트가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린 게 이거죠. 그죠? 예, X가 작아질 때 농도가 작아지니까 어, 왼쪽 방향으로 커런트 플럭스가 생길 거고, 홀의 디퓨전 커런트도 동일 방향일 거고, 일렉트론도 그 작아지는 쪽으로 플럭스가 생기는데 커런트의 경우는 반대 방향인 거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될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드리프트 커런트의 모델링은, 이 드리프트 커런트 덴서티는 디퓨전이죠. 디퓨전 커런트 덴서티는 뭐에 비례할 거다? 그 X에 대한 일렉트론 농도에 비례할 거다. 그렇죠? 작아지는 방향.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일렉트론인 거고요. 홀 드리프트도 마찬가지로 작아지는 방향으로 그 플럭스가 생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커런트인 거니까 차지를 곱해주는데, 일렉트론이니까 그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홀 같은 경우는 플러스 2인 거니까 그대로 마이너스가 있으면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 비례상수가 뭐라고 그랬죠? 디퓨저버티라는 비례상수를 쓴다라고 했죠. 디퓨저버티. 요거를 이제 D라고 쓸 거고, 홀은 여기다 첨자 P를 붙이면 되고요. 일렉트론은 첨자
그 n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이렇게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토탈 커런트 덴서티는 드리프트하고 디퓨전을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거니까 첫 번째 줄이 홀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 줄이 일렉트론에 대한 거죠. 그래서 토탈 커런트 덴서티는 각각의 성분은 드리프트 더하기 디퓨전인 거고, 반도체의 경우는 홀에 의한 커런트와 디퓨전에 그 일렉트론에 의한 커런트를 모두 더해야 되는 거니까 이 텀을 모두 더한 것이 반도체 내에서의 토탈 커런트가 되겠죠.